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고향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4세 문갑수 씨. 그의 청춘은 경기도의 흙냄새와 함께였습니다. 27,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누나의 손에 이끌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던 젊은 농사꾼은 세탁소에 짙은 세제 냄새와 뜨거운 증기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땀은 정직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한 끝에 작은 건물을 손에 쥘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새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은 물려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안락한 삶.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문갑수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질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지막은 어디여야 하는가? 아무리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푸른 보리밭이 펼쳐진 고향이 아른거렸습니다. 죽을 땐 그래도 내 고향 땅에서 눈을 감아야지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결국 몇 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분당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꿈에 그리던 귀국을 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사촌, 친구들과 다시 만나 회포를 풀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낯선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문갑수 씨는 그저 미국에서 온 이상한 어르신일 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물가에 놀랐고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한 달이 5달이 되던 어느 날 아내는 말없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당신 혼자 여기서 잘 살아봐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문갑수 씨의 귀향이라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갑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흔해서 더욱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대한민국이 가난과 싸우며 한강의 기적을 향해 달려갈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1세대 교포들이 이제 은퇴라는 인생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어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덜 후회할까? 마음이 이끄는 고향인가? 몸이 익숙한 타향인가? 이 질문 앞에서 수년째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69, 박문희 씨의 고백입니다. 라에서 35년. 남편과 함께 쉴 새 없이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이 셋을 키워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심장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다 키운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샌디에이고와 시애틀로 흩어졌습니다. 은퇴 후 텅 빈 집에서 매일 아침 TV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텅 빈 눈을 마주한 순간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텨왔나. 그녀는 큰 마음을 먹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모가 사는 안산에 머물며 노인복지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입에 착 감기는 반찬들, 속 시원하게 통하는 말들,
사람 사는 냄새, 그리웠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보이지 않던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겉돌기만 했고 미국 물먹은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는 그들과 자신 사이에 미묘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녀는 다시 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LA 한인타운의 시니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겨. 거기선 여기가 그립고 여기 오니 또 거기가 낯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시카고에서 40년을 보낸 정찬호 씨 부부의 경험입니다.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묵묵히 일했고 아내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하나를 보며 부부는 인생의 숙제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 송파의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금에 환양했습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철저했고 대중교통은 편리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생활비라는 거대한 벽이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식료품부터 관리비, 통신비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비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한국 국적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은 늦어졌고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깊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찬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한국은 마음으로는 고향인데 몸이 살기엔 너무 힘든 곳이더라고. 그의 한숨 섞인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71살의 김정혜 씨. 미국에서 간호사로 정년까지 일한 그녀는 은퇴 후 스스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얼굴 자주 보고 싶어서요. 그거면 됐죠. 그녀는 경기도 용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지역 보건소와 복지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체류자 등록을 통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의 시스템 잘 알고 이용하면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꽤 괜찮아요. 특히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건 정말 좋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도 그리움은 배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자식이 가까이 있어도 수십 년간 함께 울고 웃던 미국 친구들과의 시간이 사무치게 그립긴 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은퇴 교포들이 마주한 현실의 5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정서적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정은 없지만 익숙한 곳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을 기대하고 돌아왔지만 너무나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리워했던 정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귀국자들에게 한국은 또 하나에 적응해야 할 이방 사회가 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까지 6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의 의료비는 큰 부담입니다. 반면 미국은 메디케어라는 기반이 있지만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고 복잡합니다. 셋째, 생활비와 주거 문제입니다. 한국, 특히 수도권의 물가와 고정 지출은 은퇴 자금만으로 감당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택 유지비와 보험료,
의료비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과 낮은 공과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는 좁지만 끈끈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관계는 가족과도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외로움의 깊이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결국 부모의 선택은 자녀의 삶과 연결됩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의 삶은 정서적 단절을 피할 수 없고, 자녀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에서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막막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5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한국인인가?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인가? 향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귀국 전 최소 2~3개월이라도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며 현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지관, 병원, 마트를 다니며 내가 이 사회의 속도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를 기반으로 한 재정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연금, 한국의 주거비, 양국의 의료비, 세금,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최소 20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통장 잔고가 노후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셋째,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 전략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어느 나라의 시스템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치료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건강보험의 6개월 공백기를 대비한 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법과 세금 문제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장기 체류 비자 문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양국의 상속 및 증여세 문제 등은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산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중간지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미국에서 연금과 의료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가족, 친구들과 정서적 유대를 쌓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중 생활비라는 부담이 있지만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냐, 한국이냐의 문제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는 어떤 마지막을 원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더 정이 넘치는 삶인가? 더 편리한 시스템인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인가? 익숙한 고독 속의 안락함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귀향은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이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자기인식이 없다면 그 마지막 여정은 외롭고 고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속 고향의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길 위에서 마지막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들의 고백 속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증명하는 존엄한 프로젝트입니다. 부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